핵심 40번째, 40번째 전기기기의 자기여자 현상, 난조, 안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전기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연자 현상이 생겨야 되니까 동기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동기기의 자기여자 현상,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동기기라고 하는 거, 동기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여자 현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발전기에 대한 자기여자 현상이거든요. 발전기, 스스로 여자하는 현상. 얘는 왜 생기느냐? 동기발전기를 무부하 송전선로에 접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부하 송전선로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무부하 송전선로. 이 이야기는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C가 존재하는 거죠. 무부하기 때문에 C만 존재하는 겁니다. C가 존재하는 선로에 발전기를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무부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요, 발전기 선로에 C가 있다 보니까 C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C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가 스스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C가 되니까 C는 전류에 대한, 우리가 C가 크다면 이런 거 생각 잠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앞선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앞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C는 결국 전압을 높여주는 현상이 생긴다. 이걸 우리는 이제 과진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력공학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공부한 페란티 현상과 같은 현상이 생겨요. C 때문에 발전기에 자기여자 현상이 생겨서 단자 전압이 발전기 유기기 전력보다 커져요. 그럼 페란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여자돼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여자 현상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전 용량이에요. 앞선 전류란 말이에요. 얘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여자 현상, 페란티 현상, 이 다 과진상 현상인데 모두 다 정전 용량에 의한 앞선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선 전류를 없애주면 자기여자 현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콘덴서에 반대되는 거, 이것에 반대되는 게 리액터잖아요. 리액터 성분을 갖는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액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변압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얘도 리액터죠. 그리고 동기조상기를 쓰는데요. 동기조상기는 리액터도 가능하고 콘덴서도 가능하죠. 당연히 리액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동기조상기, 리액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자, 이거 얘기할 때 무부하 송전선로에 발전기를 접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전기 자체가 무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무부하가 안 되죠. 그런 것들로 해서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단락비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단락비 KS는 무조건 큰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방지 방법,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난조라고 하는 거예요. 난조라고 하는 것은 진동현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전동기로 잠깐 설명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원래 동기기잖아요. 동기전동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동기전동기는 항상 어떤 속도로 회전해야 돼요? 동기 속도로 회전해야 돼요. 이 속도로만 회전하는 게 동기전동기예요. 그런데 동기전동기가 이런 속도로 회전하다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순간에 부하가 급변하는 거예요. 부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나면 속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동기전동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속도를 보상합니다. 그러면서 진동을 하다가 동기 속도로 되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진동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커져서, 급격히 커져서 진동이 커져버려서 나중에 운전하지 못한다. 난조에서 탈조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조는 운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난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인데 이 원인은 부하가 급변할 때예요. 그리고 관성 모먼트가 작으니까 부하가 급변할 때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속도 조절을 하는 기기인데 얘가 너무 예민해서 부하가 조금만 변해도 속도가 예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난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연파가 아니라 고조파가 들어오게 되면, 외형파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난조를 억제해야 됩니다. 난조를 방지해야 돼요. 진동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방지할 때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제동을 한다. 진동 반대가 제동이죠.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게 난조 방지 방법이죠. 자, 플라이 휠 효과를 선정한다. 관성 모먼트가 작으니까 관성 모먼트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속기를 예민하지 않게 개선하고요.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이 난조 방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제동 권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동 권선을 쓰면 난조 방지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 좋은 점들이 더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불평형 부하 시 전류와 전압의 파형을 개선하고요. 송전선의 불평형 부하 시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고요. 코일이니까 이상전압 발생 방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코일은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고 콘덴서는 전압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고요. 또한 이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동기 전동기일 때 이 제동권선을 가지고 기동 토크를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동권선의 효과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안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도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발전기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세 가지 안정도가 있어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다음 과도 안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도 안정도인데 이런 안정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가 발전기에서 적용되는 거죠. 자, 단락비는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관성 모먼트를 크게 합니다. 그게 안정도 개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조속기의 성능을 개선하고요.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합니다. 바로바로 해당되는 속도나 또는 전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전기 같으면 발전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발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X분의 V2의 사인의 델타라고 하고요. 삼상이니까 여기가 상전압이므로 3배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전 전력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 발전 전력이 크면 클수록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전력, 캐퍼가 훨씬 더 커지니까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가 작아야 얘가 향상된다는 얘기죠. 이 송전선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가 작을수록 안정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자, 요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예제 1번이에요.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인이라고 했습니까? C, 충전전류죠. 충전전류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단락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작아서는 안 돼요. 단락비는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로 충전한다. 얘는 벌써 답이 틀린 거죠. 얘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것 하면 단락비가 큰 발전기로 충전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어떤 내용이죠? 동기 전동기에 설치한 제동권선이에요. 제동, 진동을 방지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진동 방지. 이렇게 기억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얘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제동건설의 역할하면 당연히 얘가 답이 되는데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불평형 부하시의 파형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가능한 이야기들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을 흡수하지 못한,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얘는 이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죠. 동기전동기의 난조 방지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딱 보이죠. 이거는 답이 바로 보여야 돼요.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금방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를 봅니다. 동기기에서 안정도 향상에 유효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도 향상에 유효하지 못한 것. 관성 모먼트 크게 하고요. 단락비 크게 하고요. 소극 여자 방식 채용하고요. 임피던스, 리액턴스 커서 좋을 거 없죠. 얘는 우리 전기적인 상식을 비교해보면 임피던스가 커서는 역률이 나빠져요. 전압강화가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임피던스가 크든 리액턴스가 크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얘는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답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